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영상을 자주 올리게 됐습니다. 감각이 조금 돌아온 것도 있고, 어, 큰 감각은 뭐 잃지 않고 있으나 작은 감각에서 리듬이 많이 꼬였었는데 지금 리듬이 거의 돌아와서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꼭대기 징후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여기 121선에 저항을 받았지요. 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요 코스피는 요 200을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200을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코스피 200은 200의 그 120선에 저항을 받았고 오늘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어, 코스피는 120선을 장을 지지를 받았으나 지금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하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게 되면은 뭐 선물 같은 경우도 자 봅시다. 선물도 지금 요 121선에 어제 저항이 볼리저 밴드를 없애보겠습니다. 121선을 살짝 뚫었다가 오늘 121선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요. 그리고 여기 5일선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제 여기서 상승 1파, 2파, 3파가 거의 끝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조정 4파가 들어오겠지요. 조정 4파는 이 조정이 깊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파동 교대 현상이 해가지고 1파의 2파의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3파의 조정은 얕을 가능성이 많다. 대신에 기간으로 조금 끌 수도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간으로 끈다는 거는 박스권이 될 수도 있겠죠. 올랐다 내렸다 수렴 형태, ABCD 이런 수렴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연말 랠리하고도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등락 순위를 보게 되면은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회사들이 상한가를 쳤던데 대창솔루션 코스닥입니다. 대출 안 되지요. 뭐 회사는 뭐 퍼가 마이너스고 로가 마이너스고 뭐 그래 좋은 회사 아닙니다.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는 거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회사. PBR이 1쯤 되고 단기 순이익이 자본금 144개 21억 나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입니다. 매출액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매출액이나 시총이나 비슷한 회사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핀텔 내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상장인 지 얼마 안 됐네요. 처음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쭉 내리다가 여기서 대략 한 절반 정도 쪼개졌다가 지금 상한가로 반등이 들어온 케이스고, FNF 홀딩스가 상당히 좋아 보여가지고 박사님께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사가 어떻나 분석을 좀 해달라 했더니 본인의 기준에는 들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나 주식을 잘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좋아 보여가지고 이 회사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보다시피 업종 퍼가 4.79인데 이 퍼가 0.17입니다. 퍼가 상당히 낮고 PBR도 0.30 상당히 좋은 회사지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뭐 별로 안 주는데 1.13 뭐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8천억 8천억쯤 되네요. 작년 12월에 7,200억. 뭐 매출액이 상당히 들쑥날쑥거리는데 뭐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엄청나게 늘었는데 당기순이익도 늘고 했는데 뭐 도대체 좀 종잡을 수가 없는 회사 같은데, 어쨌거나 내 눈에는 조합이 가지고 뭐 얘기를 했더니 지분 분석을 보니까 이 대주주가 91%나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뭐 배당도 별로 안 주는 뭐 대부분 자기 거니까 90% 이상 자기 거면 완전히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상장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좀 얄궂은 회사입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밑에서 쭉 올랐다가 꼭대기 치고 이래 내려왔는데 뭐 주가 관리를 특별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91% 2%가 자기 지분이다 보니까 본인 지분이니까 거의 개인회사 비슷한 거죠. 근데 상장은 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좀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대주주의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의 나이가 많으면은 주가가 내리와 있어야 상속하기 수월하겠지요. 증여세 같은 거를 상속세를 적게 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를. 그래서 별로 오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뭐 이런 지금 대주주가 뭐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회사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뭐 정의나 상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주가를 찾아가는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자본금이 196억짜리고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500원에 매출액이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200억, 뭐 당기 순이익이 2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땅을 팔은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뭐가 있겠죠. 시총이 5,900억이니까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뭐 회사는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낮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박사님은 네 하고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일단 역별에 있고 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두고 한 몇 년을 한 3년 정도를 기다린다 보면은 뭐 한 3배 정도는 나지 않을까. 서너 배 정도는 날 수 있는 회사다. 3년을 기다리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 장중에는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덜 팔았네요. 자, 우리 3시 20분에 2천억을 넘게 팔고 있다가 3시 30분 동시호가 때 1,000억, 1,100원을 사버렸네요.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질 뻔 하던 게 외국인이 1,000억을 사는 바람에 덜 떨어졌습니다. 나는 구독자 한 명하고 뭐 연락을 잠시 주고받았습니다. 한 2시 좀 넘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나는 한 310일 전후로 갈 거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내 예상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의 조정이 들어올 텐데 이 조정이 얕은 조정이 들어올 거다. 얕은 조정이 그러면 깊어도 절반이 안 된다. 그럼 0.618 정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한 300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올라가고 수익이 나면은 뭐 터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지금까지 계속 사다가 오늘 팔았지요. 10월 28일 날도 한번 팔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팔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은 계속 사면 좋은 거고 안 사고 올리면은 대신에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흐름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적당한 신호가 오면은 그때 알아서 털면 됩니다. 내가 이격가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떨어질 거라 그랬죠. 이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여기 121선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요 뚫는지 뚫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저항이 걸려서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도 오늘 들고 있는 것들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를 넘겼습니다. 1.27%인가 수익이 났더라고요. 보통 때 한 0.3% 정도 수익이 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A루트 이거는 내가 물려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물려가 들고 있고, 강스텐바이오 이거 2,945원에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의 수익이 났고, 뭐 0. 몇 프로인지 1.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콤텍 시스템 이거 여러 개 들고 있는데, 여러 개란 얘기는 신용을 갖다가 들어가는 날짜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개 들고 있다가 한 몇 개 처분해 가지고 한 서너 개 남았습니다. 수익이 났으니까 팔았겠지요. 요 폴라리스 우노 요거도 조금 수익이 내고 팔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에 파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요 윗꼬리를 빼고 보면은 여기가 또 박사님 좋아하는 뉴월드죠. 뉴월드. 이 부분에서 뭐 작은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때 요 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요런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게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저기 FNF 홀딩스를 FNF 홀딩스가 아니고 뭐냐, 내가 요즘 오늘도 수익 낸 게 제이시언 시스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했더니 이거보다 좋아 보이는 그 관심 종목에 있는 그 종목들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보기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골라내는 능력이 내보다 탁월한 거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조건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종목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골라내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앞전에 박사님이 그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드렸지요. 그걸 갖다가 참조해가지고 뭐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게 되면은 실력이 일치월장할 겁니다. 어쨌거나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이 종목을 가지고 나는 계속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0. 몇 프로든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니까 뭐 나는 별 볼 일 없는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뭐 만족합니다. 어쨌거나 뭐 0. 몇 프로씩 0. 한 평균 3%씩 수익을 내는데, 오늘은 한 1.23% 수익이 났으니까 27% 수익이 났으니까 많이 난 거지요. 그리고 뭐 상당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집어넣은 현금을 거의 뺄 만큼, 뺄 수 있을 만큼 3일 지나면 돈이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돈을 뺄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니면 다른 계좌로 넣어놨다가 조금 신용과 미수가 과할 때, 반대매매 나갈 때 조금 넣어가지고 쓱 사용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반등 중이죠. 반등 중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연말 산타 낼 리가 있니 없니 하는데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올해 오를 만한 금리는 거의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닥일지 더 깨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를 잘 보시라 그랬죠. 외국인의 매수세. 이게 10조를 사고 끝이 날지 20조를 살지 30조를 살지 40조를 살지 50조를 살지 모릅니다. 얼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대세 흐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사님 같은 고수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물려 있겠죠. 내가 월요일 날 뭐 사람들 안 만나는데 멀리서 울산으로 뭐 시합에 와가지고 잠깐 보자 해서 월요일 날 나가서 잠깐 봤습니다. 뭐 울산에서 온다고 하길래 뭐 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봤지요. 네, 보는 김에 만나자는 곳에서 뭐 금방 올 수 있는 뭐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근처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 같이 좀 보자 이래가지고 뭐 같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분
뭐 친구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내하고는 한 20몇 년 만에 봤는데 30년 가까이 만에 본 지인인데 뭐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저녁 먹고 뭐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대접을 했겠죠. 별건 아니지만은 저녁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뭐 그리고 나는 빨리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을 만나지도 않거니와 반가운 사람 만났지만은 우리는 희노애락을 갖다가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뒤로 하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좀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뭐 아쉬워하는데 우리 사는 게 그런 희노애락을 갖다가 없이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인생을 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잦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입에 안 대지요. 담배도 입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해야 이 시장이 제대로 보입니다. 뭐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은 시장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시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남의 말을 갖다가 대놓고 믿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내가 요즘 보는 거는 맞을 확률이 많으니까 내가 틀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기로 보는 거는 뭐 거의가 맞고 단기로 보는 거는 잘 안 맞는데 특히 옵션 만기일 날은 내가 맞출 확률이 1, 20%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뭐 이번에는 뭐 소 뒷발이 짖어봤는가 거의 맞는 거 보고 이제 감각이 약간 돌아와 있는갑다. 이 감각이 어떤 계기로 또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더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늘 어제 파신 분들은 이 내려올 때 자기 종목들 보고 적당히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크게 내려올지 지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최고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파동교대 현상에 의해서 얕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얕은 조정이 있으면은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기간 조정은 보통 수렴 형태의 조정을 많이 띄지요. 그래서 지수 조정보다는 수렴하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꼭대기 대비 뭐 10포인트, 15포인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길게는 20포인트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뉴스가 뭐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때는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니 어쩌니 한 정도 뉴스까지 나왔지만은 이 저점을 못 뚫었지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서도 험악한 뉴스들이 나오고 이래 올랐거든요. 지금 요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훈풍이 부는 듯이 하면서 지금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요. 이게 조정이다 하면서 진짜 조정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처박을지 아니면 별 조정 없이 위로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봐야 되냐, 외국인의 매매 형태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마쳤고 그 다음에 아래로 어찌 될지는 또 지나보면 아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외국장을 보게 되면은 자, 미국장이 지금 S&P 500과 나스닥 100 미니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죠. 자, S&P 500 같은 경우는 5일, 10일, 21선 밑으로 다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플러스 나오고 있지만은 다 뚫고 내려왔거든요. 요거는 지금 일단 이 선들을 이 추세선을 갖다가 이 추세선이 아니고 이게 뭐냐 뭐 어쨌거나 이 선들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우는 지금 5일선과 11선을 거의 뚫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두고 봐야죠. 뚫느냐 뚫지 않느냐. 이거 뚫으면 그 다음에는 21선이 이 지지 역할을 하겠지요. 그럼 21선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나스닥은 힘이 좀 많이 약합니다. 왜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테슬라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 5일, 10일, 20일선을 다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에 종목이 다 들어있는 종목도 있고 2개 들어있는 종목도 있고 하나만 들어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5일, 10일, 20일선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좀 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는가. 삼성전자는 121선 위로 올라가 있고 정배열로 올라가다가 오늘 5일선을 뚫고 내려왔네요. 5일선, 11선, 121선, 21선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죠. 이 전고점을 뚫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할 거다, 하락을 할 거다 얘기했거든요. 결국 하락했습니다. 어제 내가 본 그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얼마큼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나 봅시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네요. 이게 수량을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량이라 보면 3,900만 주를 팔았고 그전에는 쭉 사다가 산 거를 오늘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파는지 어떤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가려면 결국 삼성전자가 가야 올라가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 가지 않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려오면은 전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전체적인 흘러가는 거는 다 체킹이 된 것 같습니다. 체킹이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놓으시면은 내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들어오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법 있지요. 5분할 매수법. 5분할 매수법 중에서 A안, B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B안이 좋습니다. 나는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한 100분할 정도, 100분할, 200분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지는 게 조금 사지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팝니다. 많이 사지고 올라가면은 수익이 조금 더 나겠죠.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면은 아주 마음에 부담이 적더라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일 날 정말 오랜만에, 만기일 날은 거의 손실이 나거든요. 손실이 나는데 오늘 내가 실수를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의 수익으로 끝이 났습니다. 손질도 쳤습니다. 콜로 수익을 내고 풋으로 손실이 나고 또 콜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지표를 갖다가 잘못 읽는 바람에 완전히 오해를 하는 바람에 조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는데 수익을 조금밖에 못 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조금밖에 못 냈지만은 그래도 이 만기일 날 수익을 낸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의 만기일 날은 수익을 못 내는 게 국률처럼 개인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수익을 낸 이유는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는 하지 않은 부분인데 몇 년 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남들한테는 계속 조언을 하고 나는 시금방지게 그거를 하질 않았는데 이제는 나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안 나는 날도 있지만 주식으로 볼 때 수익이 안 나는 날도 있지만은 수익이 나는 날로만 따지면은 손실 나는 날과 수익 나는 날로 따지면은 나도 한 100연승을 해보겠다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연승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옵션 같은 경우는 살깎기를 하다가 어제 뼈를 깎는 바람에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중에서 하루만 손실 있고 나머지 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나마 매매를 잘한 셈이죠. 특히 오늘 만기일 날 수익이 났으니까 정말 매매를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영상을 잘 보고 있다가 내 말이 틀리고 내 영상이 틀릴 때 그때 이제 잘 안 맞구나 생각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큰 흐름 자체는 맞추는데 작은 파동까지도 맞추면은 그거는 굉장히 시장이 눈에 잘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잘 보이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말을 잘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내 말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내 말을 잘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손실 책임 못 지줍니다. 뭐 수익 났다고 해서 내한테 감사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뭐 틀렸다고 손실 났다고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욕을 심하게 오랫동안 얻어먹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당부의 말로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